자, 우리 요 기출 코어체 한 10문제 정도 오늘 좀 이제 먼저 볼 거고, 자, 이게 1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거 시험 봤는데, 요런 기니디 나오는 이런 문제 있잖아. 기니디 나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문제를 좀 오답률이 좀 상당히 좀 높아가지고, 자, 이게 좀 어렵지 않거든, 이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보셨던 문제에서 비슷한 거 있었죠, 이거? 뭐, 살짝 좀 결이 다른 건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자, 보시면은 함수 f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을 보시니까 지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닫힌 구간이지. 잘 봐야 돼. 얘들아, 요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돼. 요 표현의 의미. fa가 fx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이 구간에 속하는 어떠한 x라 하더라도 이 fa가 가장 작은 값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fa는 최소값처럼 인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요건 이제 최소값처럼 생각해줘야 되겠죠?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 그리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겠지? 최소값. 저 구간에서는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인 거야.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하고 3하고의 구간을 좀 표시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서 최소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은 가장 밑에 있는 점을 보면 되는데 여기 마침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잘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2일 때가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일 때가 최소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지, 얘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자, 이제 니은 같은 경우, 니은부터 약간 좀 잘 못하는데, 자, 얘가 0에서 연속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 니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곱함수인데, 얘들아, 이따가도 하겠지만은, 곱함수의 연속성, 불연속성은 이제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자고. 지금 x가 0일 때인데, 이제 원칙은 0에서의 좌함, 우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얘는 이제 그럼 0에서의 좌함우를 따져야 되는데, 얘는 0에서의 좌함우를 따질 때 결과적으로 f가 1일 때의 좌함우를 따지는 거지, 그지? 1일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는 0 근방에서의 여부, 얘는 1 근방에서의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관찰을 해보자. f는 일단은 0에서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입니다, 일단. 끊어져 있는데, 근데 1 근방에서 한번 확인해 볼래? 1에서는 잘 이어져서 그려지니까 일단 연속 2고, 그럼 봐봐. 지금 얘는 불연속인데 0에서 얘는 지금 연속이란 말이지, 그지? 얘는 연속이야. 자, 그러면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했고, 근데 이건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그 연속인 함수가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불연속이랑 연속을 곱한 결과가 뭐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물어보는 건데, 근데 1에서 얘가 함수값이 0이야. 1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데 이 연속인 함수가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인 게 보장이 되니까 얘가 지금 좌함수가 다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곱하기 0을 해버렸을 때의 최종 결과가 0으로 일치하게 나오죠. 0으로 일치하게. 뭐 좌함으로 직접 써보면은 좌함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라 하더라도 곱하기 0 때문에 최종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속. 그래서 뭐 니은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니은까지는 디귿부터 좀 이제 어렵거든. 합성함수의 연속성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자 봐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자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 마이부터 이까지의 합성함수를 보겠대. 마이부터 이까지. 자, 제가 과연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게. 자, 진짜 막 그래프를 막 합성해서 막 그렇게 막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자, 잘 생각해 봐. 현재 마이부터 이까지 보는 거잖아. 마이부터 이까지. 뭐 여기 사이를 보는 거겠죠. 여기 사이를 이제. 여기 사이를 보겠죠. 여기도 뻥 뚫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 F는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거 좀 지우자. 관찰해 보시면 F는 이 열린 구간 마이와 이 사이에서는 0에서는 불연속이란 말이지.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0 근방을 지나갈 때, 즉 0에서의 좌함 우 순서로 지나갈 때 지금 x가 0 근방을 지나가면은 이 함수값이 지금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일단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첫 번째가 이제 x는 0 근방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겠지.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결국 합성이 돼 있으니까 그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자체가 0 근처를 지나갈 때를 보는 거잖아. 근데 합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체가 0 근방을 지나갈 때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자체가 0 근방을 지나갈 때. 즉 우리는 그 fx가 0 근방을 지나갈 때도 생각해 봐야 돼. fx 자체가 0 근처를 지나갈 때. 즉 함수값이 이제 0 근방을 이제 지나가는 순간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함수값이 갑자기 0 근처에서 확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 이제 함수값이 0인 지점이 이 둘이잖아. 이 둘이지. 그지? 즉 x가 0일 때도 함수값이 뭔가 0 근처를 지나가고 x가 1일 때에도 함수값이 0 근처를 지금 지나가는 거 맞습니까? 지나가는 거? 얘는 결국 한번 좀 더 분해해 보면은 결국 함수값이 0 되는 그 지점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이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일단 후보만 저렇게 추려 놓는 거야. 후보만 추려 놓습니다. 근데 사실 뭐 똑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로 보자. 그냥 하나의 케이스로 볼 건데 그냥 얘는 그냥 여기에 그냥 귀속시켜서 그냥 이렇게 볼게. 여기서부터는 직접 이제 좌함우 하면 돼. 좌함우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0에서의 이제 좌함우 다 한번 좀 따져보시고 1에서의 좌함우 이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합성한 거니까 이제 0에서의 좌는 0이잖아, 그지?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0이 되는 거지만 밑에서 올라오니까 0 마이너스. 합성할 때에는 이것까지 쓰라라고 했죠? 합성할 때는 이것까지 쓰라고 했어. 함수값은 그냥 고정 0이죠. 고정 0. 근데 우극한 봐봐, 우극한. 우극한은 이렇게 다가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 뻥 뚫린 점 여기를 향해 다가가는 거 맞니? 여기 다가가는 거, 우극한. 2에 다가가지만 밑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F2-가 맞겠죠? F2-. 이게 다 같은지 확인하면 되잖아. 이게 다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얘네 둘 다 똑같이 0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0 좌극한 0 함수값 똑같이 0 나오고 이 좌극한은 2에서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2야. 2에서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다. 불연속이다라는 거지. 불연속이다. 그거를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x가 1일 때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에서의 좌암우 해보시는데 자 어차피 좌함우가 다 0으로 가잖아. 0으로 이제. 근데 이제 좌는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얘는 이제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함수값은 딱 0일 때 우극한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서 0에서의 이제 우함 좌를 보는 셈인데 0에서 아까 불연속이었잖아. 아까 확인해봤잖아. 이제 우가 2, 함 0, 좌 0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얘도 다 다르네. 그러니까 0, 1 둘 다 불연속이 되게 하는 지점인 거지. 0, 1 둘 다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A를 다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그 X지점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이 맞겠죠? 1. 0 더하기 1에서 1로 답을 내시는 겁니다. 1로 이제. 자, 그래서 사실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되기는 하지. 근데 합성되어 있을 때에는 지금 X가 불연속인 지점도 체크해줘야지. 애초에. X가 불연속인 지점. 근데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해서 이 자체가, fx 자체가 0 근처를 이제 y값이 0 근처를 지나갈 때에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0 근처를 지나갈 때. 이때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디귿 선지가 약간 어느 정도 좀 난이도 있는 기니드 문제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디귿 같은 거 잘 처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요 문제 24번인데 이거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좀 이제 질문한 친구가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도대체 다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자 뭐냐면 이거야. 저 함수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래. 그러니까 이거 y 절편을 뭔가 구해봐야 되는 문제거든. y 절편. 그 y축과 만나는 교점 q가 있을 건데 q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gt라는 거야. q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일단 접방부터 세워봅시다. 접방. 자, 접선부터 세워보시면 y는 자, 좀 빠르게 쓸게. 자, 미분해주니까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t. 일단 접선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접선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y축과 만나는 그 y 절편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내가 이제 0을 넣어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0 넣어서 바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 제곱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게 이제 그 y축과 만나는 그 접선에 y축과 만나는 y 좌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래. 그리고 그 이것도 약간 하나의 좀 약간 좀 그 센스인데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결국 그 접선의 y 절편을 일단 구한 다음에 이 Q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잖아, 거리. 그러면은 그 거리를 GT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GT가 자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이거 이렇게 쓰면 맞니 이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뭐가 틀립니까 이거? 뭘 해줘야 돼? 절대값을 해줘야 되더라, 절대값.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 거리라는 거는 이 거리라는 거는 애초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개념이잖아. 뭐 가로로 된 길이나 세로로 된 길이나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지금 위쪽에 x축 위쪽에 내가 점 찍어놨지만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원래 보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 항상. 그래서 원래 거리는 항상 절대값의 개념으로 봐야 돼. 절대값. 절대값의 개념으로 원래 생각해줘야 돼. 거리는 절대값의 개념이야. 자, 그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스톱할 건데 그 내가 센스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 있다. 이제 이 GT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얘들아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진짜 저 3차함수 그려가지고 막 접선 그려봐가지고 해야 되겠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도 이제 결국에는 식만으로 해결을 하는 거지 이거를 막 그립을 막 3차함수 진짜 막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제. 분간을 좀 잘해야 돼 분간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GT가 지금 어떤 3차함수처럼 나오는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분류가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건 미분계수와 도함수 3단원 내용이긴 한데 근데 그래프 있지. 이거 3차함수이니까 3차함수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프 내용을 좀 이제 알면은 푸는데 훨씬 도움이 돼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중간고사 범위라 하더라도 좀 알아야 되더라 이제.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를 좀 내가 묶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내가 t 플러스 2분의 a가 이렇게 나오긴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절대값 함수 꺾이겠는데 지금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두 근이 있죠. 하지만 지금 0은 중근 2제곱 이상을 가지고 얘는 지금 1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절대값 함수가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릴 건데 기본적으로 x축 지점에서 꺾이겠지만 안 꺾이려면 항상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 기본적으로 그 모든 인수가 다 2제곱 이상이 나와야 돼. 2제곱 이상이. 근데 얘는 지금 1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여기에 흡수가 돼야지. 즉 마이너스 2분의 a 자체가 0이어서 즉 a 자체가 0이어서 a가 0이면 이게 0을 3중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0을 3중근으로.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0이 나오기 때문에 A가 0 나오기 때문에 그럼 fx식이 이제 완성은 되죠. 지금 이제 x제곱 플러스 x로 이렇게 이제 완성은 되니까 답이 이제 28인가 나올 것 같아. f'3 계산해 주시면 28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답이 28 나오게 됐고요. 이거 내가 지금 몇 번이나 하지 얘들아 지금 이제 그 미분 가능하려면은 안 꺾이려면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2제곱 이상이 된다. 계속 나오죠 이거 지금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풀 때 이 뭐 2제곱 이상 가져야 된다 그런 거 설명 자체가 그래프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내용을 좀 알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프 내용을.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요 문제 봅시다. 요 문제. 여기 지금 이제 뭐 앞에 72문제짜리 뒤에 이제 150문제짜리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문제는 다 22년도께 들어가 있고요. 뒤에 150문제짜리는 23년도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4년도 거는 우리가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볼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4년도 것도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그럴 문항을 좀 이제 내가 뽑아서 줄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있거든. 이제 그 해에 치러진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그 내신 기출에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학교에서 많이 나왔던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출처인 고3이야. 출처인 문제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은 잘 못 푸는데 일단 첫 번째 난관. 자, 봐봐. 그 이차함수 나오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다. 둘이 A, B에서 만난대. A, B에서. A, B에서 지금 만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잘 보셔야 되는 게 X축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상수함수를 여기 밑에다 그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차함수랑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지금 C라는 점이 있습니다. C라는 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B죠.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H로 또 보겠대. H로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이 극한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일단 기본은 그 X축, Y축 나오고 좌표 평면 나왔을 때 기본은 일단 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봐야지. 일단 점의 좌표를 이제 눈 크게 뜨시고 정신 차리고 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지 않니? 그러려면은 일단은 지금 이 두 교점 A, B는 이차함수와 직선하고의 교점이니까 일단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야 되지 않니? 쟤네들이 같다라고 해야지. 근데 봐봐 같다라고 할 때 x 플러스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볼게. 좌변으로 이제 이항을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온단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2차 방정식이 저 교점 A, B에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인데 당연히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을 정확히는 못 구해 이제 그지? 그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뭐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구해서 뭐 해볼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항상 그 간결한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간결하게 가야 되겠지. 복잡한 계산은 가능한 한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고 대소 정해 놓을게. 대소를. 작은 거를 내가 알파라고 잡고 큰 거를 내가 베타라고 잡고 한번 좀 해볼 거야. 이렇게. 알파 베타로 잡는 거지. 저런 좌표 평면 문제는 항상 점의 좌표를 일단 세팅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점의 좌표를 일단 표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교점을 구해줘야 되니까 연립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지. 연립하는 게. 일단 알파 베타로 써놓자.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차 함수가 y축 대칭이거든. 지금 y축 대칭. 여기가 x가 알파면 대칭한 여기 c 있죠. c.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알파. 이거 됩니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이제 했으면은 벌써 이 식을 써볼 수 있는 게 AH가 자 여기 H는 여기 수순의 발 내린 거니까 여기 베타 컴마 모식이 나올 건데 얘들아 AH가 가로 길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겠죠. 베타 빼기 알파로 들어가야 되겠지. 베타 빼기 알파로 들어갈 거야. 자 한번 써봅니다. 이제 AH는 베타 빼기 알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빼기죠. CH야, CH. CH는 지금 이제 이게 조금만 요 길이 아니야, 요 길이. CH도 똑같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에서 베타를 좀 빼주시라 이거야. 이렇게 좀 빼주시라. 이렇게. 식 정리를 좀 해보자. 자, 리미트 t가 4 마이너스일 때, 자, 분자가 결국에는 좀 소거되는 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없어지고 베타가 2개 나오게 되거든. 베타가 2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일단 했어. 그러면은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베타 구해야지 이제. 어떻게? 근행공식 해야지. 근행공식.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행공식을 써서 좀 복잡하게 나오는 베타를 정리를 잘해주면 되는 문제지 그냥. 그래서 근행공식을 일단 좀 써볼 건데 자 보세요 이거. 이게 빼기였죠. 빼기. 이게 빼기였고. 자, 근데 근행공식 할 때 이 a분의 해야 되는데 이 약분 시켜버릴 거고 근행공식입니다.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자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그 근행공식 풀만데 내가 큰 근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니까 미리 이거 플러스로 정하고 들어가자. 미리 플러스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들아 요식 정리하고 유리하면 나올 거 아니야. 요식 t가 4로 가니까 0분의 0꼴이거든 이거. 그러면은 0분의 0꼴이다. 근데 유리식이다. 유리화 하라고 했죠. 유리화. 유리화하면 답 나와. 유리해주면. 유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리화 이제. 자 일단 루트 먼저 쓰겠습니다. 루트 자 마이너스 4t 플러스 17 마이너스 1. 요걸로 유리화 들어가야 되겠지? 요걸로 이제 플러스를 이제 하겠죠. 플러스 이제. 밑에도 물론 플러스를 이렇게 처리해 줄 것이고 밑에도 이제. 자 그래서 유리화 결과식 쓰겠습니다. 유리화 결과식인데 분자가 이제 마이너스 4t 플러스 17에서 1 빼주시는 거고 분모랑 그러면은 약분되는 게 좀 이제 보이겠다 이거지. 분모랑 약분되는 게 보이겠다. 분모랑 약분이 좀 잘 되는 게 보이네. 보니까 이게 마 4니까 4 대입해 보시면은 이게 아마 마 2가 나오나? 마 2? 2분의 마 4 해가지고 마 2가 나오게 되겠죠. 마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이렇게 이제. 너네들이 이거를 만약에 못 풀었다면 너네들이 못 풀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아니 너네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아니 점의 좌표를 일단 세우라고. 점의 좌표를 일단 그러려면은 일단 교점 먼저 확인해 보시고 너무 복잡하니까 바로 그린 걸 쓰면은 처음에는 그냥 알파벳으로 잡고 점의 좌표를 어떻게 좀 내가 표현할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 와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AH가 지금 여기 가로 길이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잖아. 그죠? 와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이거를 만약에 y좌표를 완성해다 쳐봐. y좌표를 야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에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딴 식으로 쓰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이딴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 지금 이거를 가로로 된 길이나 세로로 된 길이는 굳이 이렇게 그 루트 해가지고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내가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단순히 x끼리 y끼리 빼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근데 너네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근인 공식을 먼저 써버려가지고 알파벳 다 대입하면은 좀 계산이 빡세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가야 돼. 처음에는 간결하게 처음에 써놓고 이 간결한 식을 최대한 더 간결하게 정리했을 때 나중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다 여러 학교 기출에서 좀 종종 나왔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작년에 24, 23, 22 좀 기출 문제들을 다 보니까 부천에 있는 내신 기출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어떤 특정 문제가 또 막 많이 나오지 않아. 진짜 완전 랜덤하게 나오거든. 랜덤하게 이제.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봐야 돼 얘들아 이제. 다양한 문제를. 요 문제는 이제 어렵진 않아서 그냥 내가 코멘트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 이제. 근데 혹시나 너네가 학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좀 당황할까봐. 자 먼저 가족권입니다. 가족권.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35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존재한다. 모의고사에서 좀 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 A가 무슨 수를 하더라도 항상 이 극한이 존재한대.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를 하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x가 2일 때도 분모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분모가 0이 나오니까 분모만 단독으로 0이 나올 수가 없으니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자에다가 이제 대입해 준 게 0이어야 되니까 여기 2를 대입해 주면은 FE가 6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일단 이끌어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조건인데 일단 루트가 나왔잖아. 루트가.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너네가 약간 이거를 좀 약간 자주 보지는 않은 표현이거든. 뭐냐면 지금 무리식이 일단 있는데 뒤에 무리식이 아닌 부분이 항이 두 개나 더 있잖아. 두 개나. 너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쟤를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형태를 봐봐. 일단 뭐 요 극한값이 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보통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거
유리화이지, 유리화.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야, 유리화. 유리화를 내가 만약에 들어가지게 되면은, 자, 봐봐. 조금만 더 해볼게. 자, 루트 fx 해준 다음에 이 덩어리 자체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거를 분모에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분모에도 이제. 루트 fx 플러스, 뭐 여기는 뭐 바로 풀어도 될 것 같고, 뭐 여기도 풀어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쓸게. 그 합차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합차를 이제. 합차를 좀 들어가니까, 그럼 얘가 이제 분자 합차.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앞에 거 제곱에서 이 덩어리의 제곱을 빼는 거야. 이 덩어리의 제곱을. 그러니까 이제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맞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 fx 플러스 bx 플러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죠. 존재한다. 이게 존재한다 이거야. 이게 존재한다.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차수 보는 거죠. 차수. 자, 이거 딱 보고 fx가 몇 차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래? fx가 몇 차여야 될지. 몇 차입니까 이거? fx가 만약에 1차면 2분의 1차, 1차. 얘가 최고차. 1차, 2차. 분자가 최고차이 2차. 차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존재하려면. 이게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같은 차수 되니? 같은 차수? 같은 차수면은 그 개수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 개수라는 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니? 근데 조심할 점.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그 극한값이 0이어도 되잖아.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더 커도 되니 이거? 분자의 차수가? 다시. 분모의 차수가 더 커도 되니? 분모의 차수가? 우리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0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분모가 더 커도 돼, 이게. 기본적으로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이제 같은 게 이제 보통이긴 한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분모가 더 커도 돼, 이거. 분모가 더 커도. 분모가 더 커도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기는 하는 거야. 하기는 하는 거. 하기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 F가 그럼 몇 차여야 될까? 1차는 안 돼, 지금 보니까. 2차 가능성이 있니, 2차? F가 2차면 지금 분모가 최고 1차죠, 1차. 2차이 소거되면은 1차가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그게 사실은 맞고 3차 이상은 안 돼. 3차 이상은 분자가 차수가 얘 때문에 더 커. 그래서 무조건 fx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fx를 이제? 2차식으로 작성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2차식으로 이제. 그런데 이 2차항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저거 대입하면 되겠지. F2랑 F-1을 대입해서 식 써주면 될 것 같아. 여기에 포커스를 줄 거는 이 극한값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 진짜 그 극한값이 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fx를 이렇게 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세한 계산은 좀 생략할게. 지금 자세한 계산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조건 보고 이거 너네 마이너스로 좀 어떻게 묶어 가지고 덩어리로 보고 유리화가 들어가야 돼. 덩어리로 보고 요거 덩어리로 묶는 거 너네가 좀 많이 연습해 보지 않은 부분이야. 저거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돼. 덩어리. 그리고 애초에 저 나조건 표현 자체도 자주 보던 표현은 아니야. 루트가 나오는데 분수식이 아니라 그냥 이런 분수가 아닌 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표현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자, 이건 답까지 내진 않을 거고 36번 이 문제 나왔다. 이 문제 와, 이 문제 나왔다. 2020년 5년 전이지. 5년 전 5년 전까지는 그 수능이 문과, 이과, 수학이 나뉘어져 있었어. 그 문과 수학 21번 문제야. 21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수능에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여러 학교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기출. 그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예고를 해. 부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옛날부터 대놓고 학교 프린트에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그냥 난이도 상관없이 다 실려 있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프린트에 실려 있었던 문제야. 프린트에 이제 실려 있었던 문제고. 항상 부천여고 특징은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많이. 자, 이거 문제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가 있는데,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곱하면 요거래. 그리고 G0이 1이래. G0이 1. 자, F1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G2의 최대값.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처음에 이런 생각을 오해할 수도 있거든? F가 4차 함수인데 얘랑 곱하니까 3차가 되네? 그럼 GX가 무슨 꼴이어야 돼? GX가 이제? X분의 1 꼴이 가장 유력해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분수함수 꼴이긴 한데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자. 여기서 가장 먼저 너네가 취해야 되는 그 액션은 뭐냐면 행동은 G0이 1이니까 0 넣는 게 우선 아니야? 0 넣는 게? 근데 여기 0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 우변에 0 나오지. 여긴 1인데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0? 여기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 가장 먼저 f0이 0이다라는 게 먼저 나와. f0이 0. 이게 일단 가장 먼저 나오게 돼. f0이 0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g에 포커스를 좀 둘 거거든. g에 이제. 해보세요 이거. 자, gx를 일단 내가 f로 나눠 그냥 일단 f로 나눠 버릴게. 자, 그러면 이제 f분의 저거 우변은 묶습니다. x제곱으로 묶어서 x제곱에 x 플러스 4 요 정도를 일단 내가 써주도록 할게. 요 정도로 이제. 자, 지금 g가 저런 분수식이긴 한데 얘들아 이것도 잘 봐야 돼. 지금 그냥 평범해 보이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조건. 얘들아 g가 지금 무슨 함수라고 돼 있지?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야. 지금 이 F0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을 바로 대입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분모가 지금 X를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그지? 0분의 0꼴이니까 G0을 어떻게 계산해줘야 되냐면은 G0이 1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G0이 1이다라는 정보를 이 gx의 극한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 건데 극한으로식을 쓰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f가 f0이 0이니까 이 fx를 내가 어떻게 잡고 들어갈 수 있냐면 일단 x를 무조건 인수로 가지긴 하죠. x를 이제. 그리고 f가 지금 4참수니까 총 이제 4개의 인수. 뭐 다 실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4차인데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게 0으로 가잖아. 이 차수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 분자에 0으로 가는 인수가 2개 있지. 2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분모가 x를 몇 개를 가져야 돼? 무조건 2개 가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분자가 만약에 이 차수가 더 크면은 0 나온다라고 했었죠? 0이 나온다. 분모가 더 크면은 발산한다라고 했고 0이 아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f가 무조건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x제곱을.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얘를 완벽하게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래서 저 fx의 식을 내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정해 나갈 건데 무턱대고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고 문제 상황을 좀 봐가면서 좀 쓸 거야. 잘 봐. 이제 여기 2차 부분이 남았잖아. 이거 내가 뭐 x 빼기 a, x 빼기 b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죠? 허근일 수도 있는 거야, 허근. 그래서 일단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긴 x제곱이 와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봐봐. 1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잖아. 1차항 계수 뭔지 모르고 상수항도 정할 건데 상수항을 좀 미리 정해보자. 약분해놓고 x에 0 넣으면 여기 4 나오잖아. 4. 분모도 4가 나와야 1 나올 거냐 1. 그러려면 여기 4면 되니 4? 여기다가도 x에 0 넣었을 때 4분의 4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좀 결정을 할게. 상수항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fx를 내가 대략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g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잖아. 그지? g가. 자, gx 다시 한 번씩 정리해볼게. gx 이제. 자, gx는 현재 그럼 뭐치기가 나오냐? gx는 이제. 자, 이제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1이죠. 함수값이 1이고. 근데 만약에 x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약분이 지금 되는 거니까 이제 x 플러스 4 나누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약분시켜 놓고 보면은 이제 저기까지 일단 나오게 될 거야. 저기까지. 일단 저기까지는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G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잖아. 이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자,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해버린다면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 분자도 0 돼야 될 거 아니야. 0 돼야 되겠죠? 자, 분자도 그럼 0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분자가 0 거꾸로 분자가 0이 되는 x 마4지 마4. 그럼 분모도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분모도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x 플러스 4 인수로 가질 때야.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지면 애초에 저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상수항이 4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식을 미리 쓰고 들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쓰고 들어갈 수가 있죠. 상수항이 4가 나오게 얘를 맞춘 거야. 얘를 맞춘 거. 얘를 맞춘 겁니다. 얘를 맞추신 거.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 분모 2차식이 이거다, 요거다라고 가정해주면은 x 플러스 4는 약분시킬 수 있지만 x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럼 마일에서 얘가 문제가 생겨. 마일에서 이제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1로 만약에 된다면 뭐 얘는 약분시킬 수 있지만 마일에서 얘가 발산하는 거란 말이야. 분모가 0이고 분자가 어떤 상수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문제에서 모순이다 이거야.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속이 되지 않는 불연속의 순간이 생긴다 이 얘기야.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안 되는 거야. 즉 0분의 0꼴일 가능성도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애초에 얘가 실근이 없어. 판별식이 음수일 때야. 판별식이 음수일 때. 그 우리 요거 비슷한 거 그 저번 주에 했었죠. 그 모의고사. 고3 거 모의고사에 이거 13번 있었지? 그거랑 거의 똑같은 소재야. 소재 자체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A의 범위를 일단 좀 이렇게 구해놓고 들어갈게. A의 범위를 일단. 일단 미리 좀 A의 범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A는 무조건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야. 그 다음은 계산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해석 추론하는 건 여기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식처리입니다. 이제. F1이 2보다 큰 자연수이다. F1을 한번 구해보자. F1이 이제. F가 지금 요거였거든. 요거. 1을 대입해 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A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A 플러스 5로 나올 건데 근데 얘가 지금 뭐보다 큰 자연수 지금? 2보다 큰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2보다 큰 자연수.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몇 개 리스트만 써보면은 뭐 3, 4, 5, 6 뭐 이런 값들이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값들이 이제 이런 값들이 가능하지. 이런 값들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A를 구해주시면 마2, 마1, 0, 1, 2 뭐 이러한 어떤 정수값들이 가능하죠? 이러한 정수값들이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실제 아까 확인했던 A의 범위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을 하는 겹치는 걸 찾아봅시다. 그게 뭡니까? 겹치는 거? A가 마2, 마1, 0, 1, 2, 3 몇 개 안 되니까 저렇게 리스트로 써봐도 되지 이제. 리스트로 저렇게 써볼게 이제. 저렇게 리스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야. A 후보들을 저렇게 추려놨으면 G2 한번 구해보면 돼. G2. G2는 이제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볼게요. G2 이제. 자, G2는 현재 F2분의 몇이야 저거? 4 곱하기 6. 저기 G2 대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F2도 계산해봐야 되겠지. F2 이제. 자, 근데 사실 F2가 이제 4 곱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4. 4 곱하기 6. 이렇게 뭐 나오니까 식 정리를 여기서 한번 들어가시면은 약분 한번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A 플러스 4분의 3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A 플러스 4분의 3. 이놈의 최대가 무엇이니? 자, 이거 유리함수 꼴이기 때문에 A가 가장 크거나 작을 때가 답이야. A가 가장 크거나 작을 때. 여기서는 가장 작은 거를 대입해야 답이 나오거든.
가장 작은 거를 대입하면은 2분의 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어. 2분의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일단. 그래도 한때 수능에 나왔던 모의고사 21번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이제 아니신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논리를 따라가 보면 G형이 1, 0 대입할 생각 먼저 하셔야 되고, 0 대입. 그래서 gx를 한번 좀 구해보는데 G0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좀 생각해서 fx가 어떻게 인수로 가져야 되는지 차수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차수 논리 이제. 같은 차수일 때, 뭐 분자가 더 클 때, 분모가 더 클 때 뭐가 맞는지 찾아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이 우리 이번 그 고3 모의고사에서도 우리 나왔었고 내가 이제 풀어드렸으니까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해. 요게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는 이때도 좀 생각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1, 2번 둘 다. 근데 이 문제는 1번에서는 문제가 이제 만족이 되지 않는다. 2번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야. 2번만 이제.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데 애초에 이제 그 항상 연속인 거를 보장해 주려면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없던가 아니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분자랑 약분시킬 수 있던가 하는 거지. 약분시킬 수 있던가. 자, 그래서 요 소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요 소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인데, 요, 잠깐만 좀 끌었다가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37번입니다. 37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루피타를 좀 써야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거든, 이제 이게. 뭐 3참수가 뭐 이런 거를 만족으로 할 때 지금 뭐 A, B, PQ를 다 구해주라 뭐 이런 문제야, 이제. 근데 한번 봐봐, 얘들아. 그 문제에서 일단은 이거 3 넣어보아야 되잖아, 이제. 4도 넣어봐야 되잖아. 3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그 OF3이 15가 나와서 일단은 이제 F3이 5라는 정보가 일단은 나오고요. F3이 5라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분계수처럼 생각을 해주려면은 얘를 이제 로피타를 좀 때리는 게 사실은 좀 낫겠다. 로피타를 때리는 게. 그리고 이제 fx 있지, fx. fx를 이렇게 지금 줬잖아. 그럼 이걸로 해봐야 돼, 얘들아. 이걸로 이제. 알겠지? 이걸로 해봐야 돼. 자, 루피탈로 저걸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루피탈로 처리해버리면은 분모가 이제 1이죠, 이제. 분모가 1. 1. 그 다음에 이게 곱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가 이제 지금, 몇이라는 거야? 얘가 이제 마사라는 거니까, 마사. 3 넣어보시면은, 제가 2F3 플러스 5F'3이 마사다. 얘가 마사다. 얘가 지금 이제 5라고 지금 나와 있었으니까 지금 얘가 몇입니까? 넘어가주면은 F3이 잠깐만. 3이지? 자, F3이 3. 그러면은 얘가 이제 F'3도 계산 되겠네. 얘가 이제 6 넘어가니까 F'3이 마이너스 2 나오니 마이너스 2. F'3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F3은 3. 그 다음에 6 넘어가니까 F'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F에 대해서 3에 대한 거는 두 개 이끌어냈어, 일단.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좀 처리해줘야 돼, 얘들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로피타를 만약에 안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F3이 3이잖아. 여기다가 3을 넣어. 그러면 뭐 3P 플러스 Q는 3, 뭐 이딴 식 나오거든? 그러면 그 관계식을 이제 뭐, 이거 Q를 뭐 P로 표현해가지고, FX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극한 계산을 해야 돼, 이제. 끔찍해, 얘들아, 이제. 아마 여러분들 해설 강의 보시면은, 아마 내가 이제 해설하는 것도 있고, 다른 쌤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로피탈로 푸는 거를 혹시 본 적이 있네, 해설 강의에서? 일단은,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쓰라라는 주의고,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안 알려주는 주의고, 그리고 어떤 쌤은 이제 정석대로 가자 주의야, 이제. 다 선생님들마다 달라. 그래서 일단은 나도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반 애들도 내 해설 강의 들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렇게는 설명을 안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우리 내 수업 때는 이제 뭐 성향 차이인데 나는 이제 전공 자체가 좀 그래서 나는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되게 약간 좀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써야 당연히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여져.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된다고 나는 사실 생각하는 주의야. 너네 이제 5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이제 긴 시간이 아니야. 시험 보면은. 너네 시험 보면 항상 빠듯하지 않니? 지금? 학원에서 시험 보든 학교에서 보든. 빨리 푸는 게 중요해. 빨리 푸는 게. 자, 그 다음에 4를 넣습니다. 4 넣어보시면은 분자가 0, 분모가 0이죠. 그래서 F4가 0이고 F'4로 인식하시면 요거 이렇게 네 가지 식을 잘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 정리해주면은 뭐 나오긴 하겠지.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할 건데 근데 한번 요거 먼저 볼래? 저거 미분하식 내가 여기 써 놔볼게. 여기다가 이제 곱미분할 겁니다. 앞에 거 미분 했고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A 먼저 나오고 앞에 거 그대로 일단 F'을 일단 미리 좀 써놓을게. 저렇게 이제 F'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보들을 다 대입해야 되잖아요. 이제 F에도 2개 대입하고 F'에도 2개 대입하고 근데 가장 먼저 뭐부터 대입하는 게 좋겠니? 가장 먼저 이거 3 넣으면 뭔가 깔끔하게 없어지잖아. 여기도 3 넣으면 없어지고 이제 얘네 2개부터 뭔가 정보를 대입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얘네 2개부터 그러면은 요거 2개 대입하면은 이 앞부분이 다 좀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PQ가 여기서 먼저 나와. PQ에 관한 공개식이 여기서 등장할 거야. 여기서 P랑 Q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PQ 구했으면은 이제 요거 해봐야지. 요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A, B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이 순서로 가세요. 이 순서로 이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시도록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계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제 0분의 0꼴은 루피타를 이용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쉽게 해결이 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객관식에서는 그리고 서술형 검토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문제를 정석으로 또 푸는 또 다른 방법은 애초에 분자 자체가 형태가 복잡하면 원래 이거 치환이야. 치환 원래. 치환으로 이제 푸는 게 뭐 gx라는 함수로 새로 두고 치환하는 게 원래는 정석인 풀이야. 원래는 이제 그래서 원래 올바른 풀이는 이제 치환이다라는 거야. 치환. 치환이 정석풀이. 하지만 저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빠르게 풀어야 된다 우리는. 자, 근데 39번. 자, 요거 이제 좀 얘기할 때가 됐다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 자, 이 문제 기억이 나시죠? 이거는 우리가 그 방학 때도 그리고 이제 테마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던 그런 유형인 게 아마 문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이거 내가 원래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이거 A가 0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하라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너네 범위 나누는 연습 어느 범위에서는 어느 함수를 선택해야 되고 어디서는 어느 함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너네가 그 분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자 이제는 요거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요거를 자 이제 아마 해설에서도 아마 이제 그 비슷한 문제 이제 있었죠? 그 중흥국 거 아마 있었지 이제. 자 결국 이거야. 곱함수가 이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F는 보니까 F는 0에서 불연속이야. X가 0일 때는 F가 불연속이지. 불연속이 이제 불연속이야. 자 그 다음 봐봐. X가 A일 때는 G가 현재 불연속이야. 동그라미 X로 표시할 거야. 연속 불연속으로 이제. 자 근데 봐봐. 지금 X가 0일 때만 봅시다. F가 지금 불연속이죠. 그죠? 그런데 G가 과연 X가 0일 때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생각해 볼게요. 이제 G가 이제. 자 근데 원래는 가장 먼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는데 이제 A가 0이면은 둘이 완전히 똑같아 버리잖아요. 이제 그거는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 A가 0이면 이제 그냥 곱함수 뭐 위에 거는 위에 거끼리 밑에 거는 밑에 거끼리 곱하면 될 것 같은데 A가 0이라고 치고 0에서 연속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래? 0 넣어서 끼리끼리 곱하면은 같게 나오니 저게? 같게 안 나옵니다. 0 들어가면은 4 곱하기 1 밑에 들어가면은 1 곱하기 0 안 맞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A가 0일 수는 없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A가 답이 0이었으면 너무 쉽고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 이제. 근데 잘 봐. G는 A에서 불연속이잖아 원래 A에서. 그러면은 A가 지금 0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G가 A에서는 불연속이지만 A가 아닌 다른 값
그 다른 값에는 0도 포함되잖아, 0도. 여기선 연속이지. 그러니까 연속인 게 보장이 되는 거야. 연속인 게 이제. 요거 아시겠습니까? 요거. G는 A에서만 불연속인 거야. A가 뭔지 모르는 미지의 값이야.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므로 0이 아닌 어떤 값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은 0에서는 연속이다라는 거지. 0에서는 연속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A일 때 지금 G가 불연속이었는데 그럼 F는 A에서 과연 뭘까? A가 0이 아닌 뭐 어떤 값이니까 F는 0이 아닌 어떤 값에서는 무조건 위의 함수 혹은 밑의 함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속이죠. 연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지. 연속이. 여기서는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야. 즉 문제 상황 자체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야. 지금 이게. 불연속 곱하기 연속. 자,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 얘가 연속이다. 언제? x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연속인 함수가, 즉 g가 그 지점에서, 이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다 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함수값이 0이다 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야. 자, f는 이제 a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가 그 지점에서, 즉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함수값이 0.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f부터 확인해 볼게. f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0 나오니? 즉 얘네가 0이 나오도록 하는, 둘 다 해봐야 돼. 0이 나오도록 하는 가능성 생각해 보시면 얘가 마2면 되거든. 마2. 얘가 마2면 0 나올 수 있지. 얘는 0이 나올 수가 없어. x가 0 이상이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a가 마이너스 2. 일단 답은 마이너스 2야. a가 마이너스 2. 그런데 이거를 신경을 안 썼잖아. 얘도 고려해줘야 되거든. G형도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과연 G0이 0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G0. 자 x에 0 넣어줘야 돼. 밑에다 넣는 게 맞죠? 범위상. 넣어주니까 0 나오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 이거지. 아 문제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요거 비슷한 문제 엄청 많이 내가 풀어주지 않았니? 뭐 f, x 빼기 a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 계속 비슷한 게 나와. 비슷한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 불연속 곱하기 연속의 꼴이 나면은 결국에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연속의 함수가 그 지점에서 0이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아니 범위가 안 맞잖아. 범위를 고려해줘야 돼. 범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입니다. 자, 요거 좀 해봅시다. 요거 53번인데 자, 기니디 문제야.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y는 2x랑 1,2에서 접한대. 지금 이 직선은 원점을 또 지납니다. 원점으로 이제. 자, 이제 옳은 것을 확인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이제 기억인데 a분의 fa가 2보다 크거나 같느냐. 우리 이제 이 분수식은 기울기로 좀 볼 수 있어야지. 빼기 0, 빼기 0으로 좀 내가 만약에 봐주면 결국 원점하고 그 a, f 모식이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인지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뭐 a에 대한 별다른 뭐 언급은 없어. 뭐 양수 a 정도. 그러니까 양수 a니까 저 a, fa가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가 가능하겠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가능할 거야. 그리고 이 원점에서 여기 어딘가 점 찍어가지고 이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점 찍어가지고. 이 기울기의 범위가 이 이상이냐라는 얘기죠. 이 이상이냐. 자, 그런데 봐봐. 지금 여기 이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최소가 이 접선일 때야. 최소 기울기가. 이때가 최소 기울기 2일 때가 가장 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점이 그럼 여기 있을 때가 최소 기울기인 거죠. 접점일 때가. 그게 아니라 다른 점에 내가 만약에 놓이게 된다. 다른 점에 놓이면은 더 급격하게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 기울기가 그래서 이 이상이다라는 게 그럼 맞는 표현이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 이상인 게 보장이 되는 거지. 보장이.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니은. 이거는 양변을 이제 양수 A니까 막 나눠도 부호 안 바뀌고 양수 A로 나눠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볼게.
근데 여기서 저 A분의 FA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 두 점 사이 기울기입니다. 두 점 사이 기울기. 근데 뭘 보시는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 비교하는 거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너네가 좀 해봐야 돼. A가 대략 한 이 정도쯤이라 치면은 이 기울기랑 즉 저 좌변이랑 우변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제 얘네들의 대소관계 따지는 건데 현재 노란색일 때는 좌변이 더 큰 게 맞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큰데 이게 과연 모든 양수 A에 대해서도 그럴까? 라는 거야. 모든 양수 A에서도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니은. 자,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게 성립하긴 하지만 만약에 A가 한없이 커져서 여기 정도 올라갔을 때 있잖아. 여기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이 기울기랑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순간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순간이. 그러니까 대소가 무조건 이렇게 옳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은 자, 그럼 그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 접점일 때 아니네? 접점일 때. A를 여기로 세팅하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때야, 일치할 때. 그러니까 A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저 부등식의 대소가 바뀌는 거로 볼 수 있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A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대소 관계가 바뀌게 되겠죠. A가 1일 때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입니다. 지금 자, F'A입니다. F'A. A가 0과 1 사이의 범위 있다면 0과 1 사이의 범위 자, 이게 0과 1 사이의 범위 여기인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긋든 간에 항상 2보다 작니라는 거지. 2보다 작니.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2일 때 기울기가 2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거를 토요일 수업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면은 변곡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기를 했죠. 애초에 지금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모양인데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자, 처음에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 커지는 상태 혹은 작아지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아래로 블록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증가하니까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따지자면은 1일 때가 최대 기울기인 거야. 1일 때가. 1일 때가 최대 기울기인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거. 이렇게 보시고 기억 디귿이겠죠? 기억 디귿.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63번. 네, 두 문제 이제 남았고 시험 얘기 좀 합시다. 자, 63번. 자,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이제 자, 좀 이끌어내야 되는 시. 적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얘들아 저식을 보자마자 저 분자가 현재 요건데 분자가 이거 무조건 x-2 제곱 가져야 되네.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차수 논리 계속 얘기하지 얘들아. 차수 논리. 왜 x 빼기 2의 제곱을 가져야 되느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x가 2일 때 x가 2일 때 함수값이 c고요. 그 다음에 x가 2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잖아.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p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요소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지? 분자도 2개 있어야 2개 있어야지만이 상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가 여러 번. 그리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클 수도 있죠. 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x 빼기 2를 이제 최소 2개는 가져야 되는 거야. 최소 2개는. 그래서 내가 일단 2개만 써놓은 거지. 최소로 내가 일단 잡아놓은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뒤에 인수 하나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인수 하나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차항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놔볼게 이제. 2차항이 없다라는 걸 좀 반영해 주면은 일단 지금 여기 x가 무조건 와주긴 와주는데 자
이차함계수가 현재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도 되니? 이렇게.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계수 맞춘 거지? 이차함계수가 0이 나오도록 얘가 지금 마사네? 그럼 이차항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얘가 플러스 4x제곱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맞춘 거야. 계수를 이제.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전개하면 AB가 나오죠. 전개해주면. 전개해주면 AB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C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C 계산은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 넣어가지고 뭐 바로 해볼까 여기서? 약분 해가지고 X에 2 넣어주니까 그럼 C가 이제 6 나오네. 6. AB는 전개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개해서.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써야 되더라 이제. 차수 논리. 분자가 더 커야 되냐 분모가 더 커야 되냐 이 차수 논리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차수 논리는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그동안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그냥 한번 너네한테 이 계산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F가 주어져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GT로 보겠다. 자, 지금 GT는 그럼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GT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좀 보고 GT식을 좀 먼저 작성을 해볼게. 닫힌 구간 0하고 T니까 T 빼기 0분의 FT 빼기 F0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F0은 지금 뭐냐면은 F0은 0입니다. 현재 F0은 0이야. 얘는 현재 0인데 FT를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 범위를 다 찢어 놓읍시다. T가 1 이하일 때, T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가져가 보실게 이제. 자, 근데 이게 T가 1 이하면은 위에 거 여기 2T라고 써야 되는데 약분되니까 2라고만 쓰셔도 될 것 같고 2라고만 쓸 것이고 밑에 겁니다. 2 빼기 3t로 내가 만약에 정해버리면 2 빼기 3t 나누기 2 해주니까 자, 2 빼기 3t를 미리 t로 나눠줄게 이렇게 이제 일단 미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미리 t로 나눠줬어. 저렇게 이제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식을 만들어 볼게. 저식을 이제 자, 3 플러스 gt에다가 저거 한번 다 곱해볼 건데 저거 한 번 더 씁시다.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t gt 3 플러스 gt 3 플러스 gt 자 이렇게 쓸 건데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쓰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여기다가 3 더해 주신 다음에 얘랑 곱해 주시는 거니까 5를 곱하는 셈인데 일단은 그냥 앞에다가 바로 앞에 5를 묶어서 쓸게. 이렇게 쓰시던가 t가 1 이하일 때 아니면은 밑에 걸로 계산하라던가 밑에 거 여기다가 3을 더해 준 다음에 그럼 t분의 2를 곱하는 셈이잖아요. 이제 t분의 2 t분의 2를 곱한 걸 바로 쓸게. 여기 그럼 2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2b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2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2b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미분이 가능하대. 그 t가 1일 때. 그럼 미분 가능 조건 쓰는 거잖아. 1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 연속이므로 1 넣은 게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 1에서 자, 얘 미분한 거에다가 위아래 1을 넣은 게 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연속 조건 먼저 써보시면은 5에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1을 넣은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2 플러스 2a 플러스 2b 근데 이렇게 좀 쓰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전개해서 좀 더 식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 뒤에가 이거거든 지금? 앞에랑 괄호가 똑같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가능 조건 들어가려면 이제 이거를 미분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미분 하식 쓰겠습니다.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p 이제 밑에 것도 미분 4t 플러스 2a 로 쓰셔가지고
미분할 때는 여기 등호를 좀 빼주시라라고 얘기를 했다. 미분할 때는 쟤를 빼라.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1 넣어야 되겠죠? 여기 바로 5에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4 플러스 2a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뭐 여기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마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a 플러스 2가 이것도 a 플러스 1로 묶이네 이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몇이야 이거? 1인가? 이렇게 나오네. 해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럼 뭐 끝났죠? A, B 다 했네. 곱셈이니까 1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고 그러니까 뭐 평균 변화율 식을 쓰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서술형에서 그 미분 가능을 이제 만약에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깎여. 그래서 미분계수 올바른 정의 있죠. 미분계수 올바른 정의. 그 리미트 x가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지. 그 엄밀한 정의로 좀 가야 돼. 엄밀한 정의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 책은.